네, 컬렉터 한정, 오세영 화백 추모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비싼 분이 요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파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밑에 보면 여기도 블루가 보이고 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블루도 이렇게 진한 코발트 색깔도 있고 다양한 색깔도 밑에서 여기 약간 붉은 빛이 나오고 이렇게 색깔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칠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띠에르가 이게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고려, 조선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의 우수성을 황금빛 찬란한 물결로 그렸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저들이 딱 걸려서 딱 그래서 박 대표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사를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작품을 사는 거구나. 그래 따지면 그럴 것 안 됐네요. 몸이 이제 아프고 본인이 네, 오세영 추모전이 인사센터 1, 2층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약간 모노크롬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아까 괴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마음 심자를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수련을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해서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작품을 보고. 그래서 애착이 가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작품에 어떤 작품은 또 여기다가 그 약간 색동의 색을 입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내가 치유하고 있구나 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런 이 작품이 특히 애착이 가는데 이런 시리즈를 좀 몇 작품 그리셨어요. 이 노란색 작품은 다양한 저기를 같이 해서 여기는 색동, 저기는 그 대나무 이렇게 저쪽은 또 영어를 또 표현하고 그래서 또 이게 특이하게 또 노란색 작품에는 이렇게 다른 어떤 오브제를 많이 사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또 다른 느낌이 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금색의 심성의 교류가 이분의 바탕인데 노란색 그림 많이 그리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항상 그 노란색 그림에는 오브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또 특이한 어떤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되게 노란색은 화려하게 그리시거든요. 이분이 한평생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사시면서 한국의 그 한자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렇게 본인이 미술세계하고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가 이 조각보에 그냥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우리 그 전통 창살 그런 거를 격자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석기 시대의 그런 원시성하고 태극기의 그 기호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마음 수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갈하게 태극기의 그 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나오기가 힘든 작품이에요. 마띠에르도 본인이 오랫동안 이제 해오셨기 때문에 엄청 금방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아주 그 생생해요. 이게 물감이. 그래서 이분이 그 팔만대장경을 30대 처음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 목판의 기술을 이렇게 했지만 그 목판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마띠에르를 질감을 잘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둘툴하고 그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뭐 양명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공부를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목판에 매료가 돼서 홍익 때 공예과에 들어가서 목판을 배우시고 그다음에 또 미리 공부하면서 네, 이 축제라는 작품이 박 대표님이 처음에
매료돼서 구입했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중간에 뭐 골라주된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죠. 사람의 축제라는 오세영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전시는 작품 시리즈별입니다. 축제 김 선생님, 그건 이름이 뭐야? 네, 오세영전 2층 전시장입니다. 이 천지창조도 실제로 그랬는데 이 작품만 이렇게 만세대가 되게 많고요. 다른 거는 굉장히 느낌이 화려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특히 더 애착을 저는 가하고 있어요. 보시면 엄청 두껍게 큰 거는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군열이라는 그런 느낌이 여기 작품보다 1층 작품은 이거 이게 네. 일찍 작품을 하고 이제 신성의 기록품을 하다가 이분이 저는 이제 보통 아까 우리 이완순 대표님이 말씀하신 쭉 시리즈로만 그리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다른 작품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알겠네.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면 작품도 있고. 이거는 실제는 계산적인.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오세영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가 신이 된 기분이 든다.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5대양 6대주를 만드셨다 이러면서 본인이 여기다가 이제 5대양 6대주를 만들듯이 여기는 일월성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일월성이 다. 이건 우주가 다 있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노란빛 그 황금빛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놓으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아까 핵폭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게 마티에르가 대단하시고 이분이 또 재료학도 미국에서 일찍 부전공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이 균열 크랙 가게 하신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 작품하고 이 작품은 크랙이 굉장히 많이 그 느낌이 없으면 작품이 살지 않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의도가 이렇게 의도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시 때도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팔만대장경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작품을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되듯이 내 작품도 1000년 보존될 정도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해서 재료학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남이 모방하지 못하게.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작품은 위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냥 페인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흐름과 그냥 시간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물감을 동어리째로 막 이렇게 액션 페인팅 하듯이 막 이렇게 그림들도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게 이제 완전한 그림이라고 또 함께 하시는 게 또 있어요. 재영님에게 흙을 막 저기해갖고 그림 그리면 잘못 보관하면 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쉬움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흐르게 잘 보존한다는 것도 이분의 어떤 노하우. 노하우지. 여기 또 보시면은 아까 이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 하나로 했던 그 판 자체를 여기다 붙이신 거예요. 여기도 콜라주로 하신 거죠. 벌써 그때 이게 1990년도거든요. 아까 축제에서도 이런 느낌의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본인이 얘기는 고구려 벽화에서 창의를 받아가지고 고구려 벽화의 문양을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다 그림으로 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시성이 아 근데 이게 90년 작품 보면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사실은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특히 이제 그런 우리 정체성 플러스 원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오래된 벽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제목도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에요. 이 제목이 그러니까 장탕하는 것 같아요. 물안개. 만개의 날개꿈. 화가 나도 그림 그리면 화가 푼대요. 그러니까 그림이 치고 즐거웠고 행복한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사무소나 아침에도 그림을 그리셨대요. 여기도 보면 이 작품은 처음 수사할 줄 알았어요. 사진만 보고. 그런데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게끔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수채화 아니야? 뭐 이랬는데 누가 알았어요. 이런 기법은 아마 뭐 대단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소품인데 오세훈 작가가 굉장히 아끼시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보록에 다 대장만 나오는데 10분짜리인데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림이거든요. 산이야기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 자체가 산을 뜻하고 있고 그 산에 그 옷에 바쁜 그런 tom의 부산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인데 뭐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작품을 조그만 그림인데도 되게 이 작품 보고 저는 막 그냥 당장 쫓아가고 샀거든요. 근데 조그만 작품 보고 그랬더니 심성의 기호. 선생님 나중에 청각장애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거기서 나온 작품이 심성의 기호이고요. 보청기 회사 스타키의 심사장님하고 인연이 되기도 했죠. 남산 밑에 인천이 있고 또 이제 한국이 있는 그런 데서 자연적으로 사셨대요. 그래서 나무 주고 준비 짓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 홍세용 추모전 인사아트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